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JR 글로벌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7월에 상장을 한 이 한국 상장 리츠 최초의 해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츠인데요. 최근 이제 JR 글로벌 리츠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 최근 어떤 소액 주주들이 주주 행동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지분을 모아가지고 공개 주주 사안도 보내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단순히 이런 개인 투자자들만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JR 글로벌 리츠와 이제 JR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리츠 펀드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보면 리츠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JR 글로벌 리츠의 운용 역량과 그리고 이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최근에 어떤 소액주주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히 소액주주들이 뭐 정확하게 몰라서 아니면 사항을 오해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주주사안, 최근에 이제 보면 주주사안을 보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민 리츠를 자부했던 이 국민 리츠란 표현도 사실은 JR 글로벌 리츠가 2년 전에 이제 2022년도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뭐 소개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국민 리츠를 자부했던 JR 글로벌 리츠인데,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등을 돌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최근에 어떤 뭐 소액 주주들이 주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개인 투자자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제 JR 글로벌 리츠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벨기에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와 뉴욕 이제 타임스퀘어 인근에 있는 오피스 두 개 자산을 기초 자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JR 글로벌 리츠 구조이고, 처음에 상장할 때는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만 가지고 상장을 했죠. 이후에 또 이렇게 뉴욕 오피스를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 두 개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바대로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 거의 15%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JR 글로벌 리츠보다 주가가 낮은 리츠가 2018년 이후에 상장된 21개 중에서 4개밖에 안 됩니다. 뭐 4개 리츠는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부진을 보였던 뭐 리츠들, 미래에셋 맵스라든지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리츠들은 상당히 이제 뭐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츠들과 비교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지금 JR 글로벌 리츠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JR 글로벌 리츠가 이렇게 이제 크게 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리파이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 인수할 당시에 이제 대출을 거의 한국 돈으로 보면 1조 원 가량을 현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금리가 1.05%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이후 금리 인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추산을 해보면 4% 후반, 뭐 5% 이상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리파이닝을 하면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기관 투자자 통해서 이 혹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를 리파이닝하면 어느 정도 금리가 예상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벨기에에 위치한 오피스를 리파이낸싱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자산 현황을 알고 이제 리파이낸싱에 대한 어떤 금리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그 기관에서 기관 투자한테 받은 답변은 5% 이상이었고요. 뭐 관련해서 JR 글로벌 리츠, AMC, JR 투자운용과 얘기를 해본 결과 뭐 얼추 이제 JR 투자운용이 예측하는 범위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었고, 그럼 왜 이렇게 금리가 이제 높게 나오느냐?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자산이잖아요. 이게 대형 자산인데 이 규모가 너무 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오피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대출 쪽에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많이 언급은 안 되지만, 이제 SPI에서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한번 했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2022년도에 제가 영국 출장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주로 쓰는 현지 운용사 얘기를 좀 들어보면, 참고로 이제 JR 글로벌 리츠
운용하는 JR 투자운용도 뭐 벨기에 현지에 이제 운용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 운용사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현지 운용사가 이런 뭐 실시간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응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리파이낸싱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그 현지에 있는 운용사가 어떤 식으로 현지 대주단과 교감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 JR이 쓰고 있는 현지 운용사 발레스코인데요. 이 발레스코라는 운용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운용사라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발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영국 운용사인데 현지에 가면 원맨 회사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인력이 많지가 않고 또 인력의 턴오버가 심하다 보니까 평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JR은 발레스코를 쓰느냐? 사실 이게 처음에 인수할 때 AIP 자산운용이랑 같이 인수를 했는데, 이 발레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는 거의 이제 신생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맡은 자산이 한국운용사가 투자한 자산입니다. 그 한국운용사 투자한 자산이 AIP 자산운용이 인수한 자산이고, 영국 런던에 위치한 캐논 브리지 하우스라는 자산인데, 이 자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최근까지 5개 자산을 운용을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한국 자산일 정도로 한국 운용사들이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운용사들 같은 경우 현지 운용사를 쓸 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용사를 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걸 좀 방증하는 게,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캐논 브리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증권사들이 이제 수익자 투자자들인데, 뭐 리파이낸싱 그리고 이제 현지 대주단들이 뭔가 이 자산 가치 떨어지니까 강제 매각을 하면서 손해를 볼까봐 또 이렇게 대주단들이 대출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유럽 대주단들이 대출을 떠왔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쿼티 투자를 했던 증권사들이 그 캐논 브리지 하우스의 현지 운용사, 그러니까 발레스코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대출로 인한 어떤 강제 매각 가능성을 끄고 결국 자산을 이렇게 다시 캐펙스 투자를 해서 잘 만들어서 매각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발레스코로 대응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발레스코가 아주 이 현지에서 이 JR 글로벌 리츠의 벨기에 파이낸스 빌딩 리파이낸싱을 아주 원활하게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기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최근 주가가 이제 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리파이낸싱 때문에 최근 주가가 부진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과연 금리가 얼마 정도 될 거냐, 또 금리가 그 정도 이렇게 올랐을 때 배당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거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할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이제 배당 가이던스를 주진 않았어요, JR 글로벌 리츠가. 근데 이제 최근에 26일 오늘인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주총을 앞두고 이제 9월 초에 이제 벨기에 현지 출장을 갔다 왔고, 그걸 바탕으로 지난 9월 23일에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리파이낸싱 관련해서 설명자를 배포했는데, 거기 이제 배당 가이던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치기 때문에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 12기부터 이제 17기까지 향후 3년 동안이죠. 이제 6개월마다 배당을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배당금이 주당 230원 평균적으로 예상된다, 연간,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직전에 올해와 전년에 이제 준 배당금이 거의 400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거의 이제 40% 정도 배당 컷이 예상되고, 또 이후에도 23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배당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밝혔는데, 실제로 뭐 대출 리파이낸싱 해봐야 되겠지만, 금리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배당 가이던스에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뿔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단순히 배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게 이제 보면 이제 현재 이제 오피스에 대한 어떤 미국과 유럽 쪽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어떤 자산 가치도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제 그 감정평가 가격대로 대출을 하면 이 LTV를 좀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기 때문에 현지 선순위 대출 외에도 뭐 현지에서 후순위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국내에서 추가로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8월 초였죠. 그때 모 언론사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뭐 회사채 발행을 포함해서 또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뭐 2천억 정도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이제 JR 글로벌 리츠는 뭐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은 어느 정도는 이번에 이제 그 주주 사안을 보면 뭐 그런 흐름으로, 그런 이제 뭐 현지 선순위 대출과 그리고 회사채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JR 글로벌 리츠 주주 사안 자료인데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굵은 글씨로 보면 대출을 하면서 이제 국내 조달 없이 해외 후순위 대출에만 의존하는 사항이라면 이제 추가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주주 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 개인 주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 희석이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뭐 이 JR 글로벌 리츠 주주 사안을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또 보면 일부는 또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건데,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도 많이 열어두고 있다, 이런 이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뿔이 난 사항인데,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리파이닝 하게 되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JR 글로벌 리츠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JR 글로벌 리츠 이번에 주주 사안을 보더라도 거의 한 1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인데, 그렇게 길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3월 초에도 이런 주주 사안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항상 보면 JR 글로벌 리츠가 주주들과 의사소통하는 IR 방식이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다기보다는 뭔가 이걸 계속해서 이제 사항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뭔가 변두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히 이제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말하는 걸 피해 가려는 선택일 수 있지만, 뭐 이게 그렇게 썩 좋은 IR 방식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봐도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주주 사안에 꼭 필요한 말보다 이제 뭔가 이게 변명 같은 말들을 장하게 늘어놓는지, 이게 항상 의문인데, 이게 꼭 저만 그런 이제 인상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리츠 펀드 매니저는 종종 이 기업 탐방이라고 해서 1대1 IR도 많이 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JR 글로벌 리츠 IR은 항상 보면 알맹이를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리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JR 글로벌 리츠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런 이제 주주 사안이 공개되고 주총을 앞두고 몇 개 이제 관련 기사들이 뜨는데, 솔직히 기사들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핵심은 다 빼놓고 정말 주변부적인 얘기로 뭔가 이제 JR 글로벌 리츠 MC가 포장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이 실제로 실제 있는 일들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투자자들이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그걸 보지못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JR 글로벌 리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를 운영한 리츠 MC IR 방식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JR 글로벌 리츠의 뉴욕 오피스인데요.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게 좋은 투자냐 안 좋은 투자, 이런 갑론을박이 많은데, 뭐 관련 내용들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뉴욕 오피스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뉴욕 오피스를 인수를 한 게 2022년이네요. 2022년인데 이때 이제 이 인수를 했던 게, 사실은 이제 현지에 가서 뭐 이런 직접 좋은 자산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하나자산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인수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JR 글로벌 리츠가 앞으로 계속 이런 해외에 투자한 리츠를 표방하는데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키워갈 수 있느냐, 뭐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제 한국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역량이 아직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뭐 앞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과 같이 사온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운용사 들고 있던 이 뉴욕 오피스 외에 추가로 또 경쟁력 있는 오피스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을까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데요. 근데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산도, 그리고 이제 JR 글로벌 리츠가 항상 뉴욕 오피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저는 동의를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이 거의 이제 뉴욕 출장을 몇 번 가면서 이 자산 꼭 보고 오거든요. 여러 번 봤습니다. 보면 이제 자산 현황을 보더라도 이게 1920년에 준공된 빌딩입니다. 이미 100년이 넘은 빌딩이고, 상당히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서 리노베이션을 했다 해도 큰 이제 최근에 지어진 빌딩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위치가 좋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 타임스퀘어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뉴욕 맨하탄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타임스퀘어 주변이 그렇게 뭐 깨끗하거나 오피스가 이제 좋은 오피스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테일 오피스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지저분한 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미드타운에도 좋은 오피스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 타임스퀘어 주변보다는 어떤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옆에 뭐 원벤더글티라든지 그런 오피스들이 좀 좋은 오피스고, 아니면 아예 이제 허드슨 야드와 같이 새로운 신축 빌딩들이 들어선 그런 데가 이제 좀 경쟁력 있는, 또 플라이트 투 퀄리티로 대표되는 그런 오피스로 꼽히고요. 이 JR 글로벌 리츠가 보유한 오피스가 뭐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보기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때 방문했을 때 내부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이 내부 사진을 보시면 뭐 얼핏 보더라도 이게 아주 오래된 오피스라고 이제 여겨지고,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신축 오피스 경쟁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장기 임차인들이 많고 이제 임차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JR 글로벌 리츠가 이런 임대 현황을 공개를 하고 경쟁력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오피스는 기준 임대료가 스퀘어피트당 거의 이제 50달러에서 한 60달러 이 정도 수준인데,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좋은 오피스, 그냥 뉴욕에서 꼽는 톱티어 오피스라고 볼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이 JLL이라는 곳에서 매년 이렇게 뉴욕의 이 플라이트 투 퀄리티 오피스 관련해서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스퀘어 피트당 이제 100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임대료가 100달러 이상인 이제 거래가 이제 연간으로 어떻게 이제 늘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JR 글로벌 리츠의 뉴욕 오피스는 100달러 이상인 임대료는 없죠. 평방피트당 없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밑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 100달러 이상인 거래가 가장 많았다면 또 오피스 빌딩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처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100달러뿐만 아니라 또 뭐 8, 90달러 육박하는 오피스도 많을 거고, 그에 비해서는 이 JR 글로벌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뉴욕 오피스 임대료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이제 오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이 얘기는 하나 해볼게요. 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가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자체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살 때부터 사실 비싸게 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9년에 인수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증권사 인수를 할 때 그 당시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유럽 부동산 투자를 제일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그때 왜 많았냐? 사실은 이제 증권사들이 큰 자산을 총액 인수해서 셀다운하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성행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인수된 빌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말도 많았습니다. 그 실제로 2년간 아무도 안 사는 어떤 물건을 매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임대료가 잘 나오더라도 향후에 시간이 갈수록 뭐 향후에 또 매각을 해야 될 때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 최초의 해외 부동산 리츠인데 좀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솔직하게 이렇게 운용을
현황을 공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계속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숨기고 이제 가리고 또 항상 이렇게 장하게 어찌 보면 핵심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항상 주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리파이낸싱이 끝나고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등을 한다 치더라도 이 리츠가 정말로 향후에 뭐 지금 2개를 넘어서 10개, 20개, 100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큰 리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중간에 뭐 실수를 했을 수 있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